네, 안녕하세요. 정우승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혼인과 재산 분할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영상의 내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외도를 범한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외도를 범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유책성이 많이 사라진 경우라면 인용되는 예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외도를 범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내용을 먼저 압축해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그렇다면 불륜한 배우자는 가정을 버리고 자녀도 버렸는데 재산 분할을 다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의뢰인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한 과거 사건에서 대법원은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유책 배우자 또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계산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외도를 범한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게 된 당사자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재산 분할을 조금만 해주실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가 이혼소송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산 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를 어떻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없다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우리 쪽에 많이 가져오는 형태로 방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재산 분할의 비율과 기여도는 각자의 결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경제적인 기여도,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데요. 이혼소송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우리 측의 유리한 증거와 내용을 수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이혼소송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사실 혼인기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라면 혼인 초기에 양측 부모님이나 원래 가진 재산이 많은 쪽이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혼인기간이 20년 정도로 긴다면 일방이 전업주부라거나 경제적인 기여는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문제없이 유지해왔다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외도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혼인기간이 긴 경우 기본적으로 외도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 배우자가 외도를 한 기간과 그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경제적인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여도를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혼인 전부터 분양을 받거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매매를 해둔 아파트 같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분할해줘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혼인 전 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 분할에서 제외하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함께 재산을 유지한 기간도 얼마 없어서 상대 측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혼과 재산 분할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른 검토와 해결 방향이 중요하므로 실제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